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7월 26일 주간 시황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다이나믹했는데요. 만약 이번 주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흘은 웃고 이틀은 운 한 주였다고요. 주 초반에는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5주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잔뜩 기대를 부풀렸는데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름값과 금리라는 복병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하고 말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몇 주째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봐 온 클래리티 법안까지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았고요. 오늘은 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한 주를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상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찬찬히 돌아볼게요. 주 초반의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에 밝았어요. 비트코인이 월요일부터 힘차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66,0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무려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이달 초에 57,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반등이었죠. 그런데 이 상승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세 가지 호재가 절묘하게 동시에 겹쳤거든요. 첫 번째 호재는 AI 반도체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까지 끌어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아시아 반도체 주식이 반등하면서 그 매도세가 진정된 거예요. 두 번째 호재는 기름값이었어요. 그동안 이란 사태로 계속 오르던 국제유가가 배럴당 88달러 근처로 내려오면서 물가 부담을 조금 덜어줬고요. 세 번째 호재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ETF 자금이었어요. 이 세 번째 호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이번 주 초반 상승의 진짜 주인공이거든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예요. 일주일 동안 무려 7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어요. 특히 월요일 하루에만 2억 2천만 달러가 넘게 유입됐고요.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요. 지난 6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6월은 ETF들이 출범한 이후로 최악의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45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요. 올해 전체 자금 흐름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째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던 상황에서요. 이번 주에 5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지난 4월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진 매수 행진이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격만 오르는 반등은 못 믿는다고요. 진짜 반등은 실제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 초반 이 상승은요. 실제 자금이 뒷받침한 꽤 건강한 반등이었던 셈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번 주 드라마의 반전이 시작돼요.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요. 잠잠했던 폭병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기름값이었어요. 주 초반에 88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안심시켰던 그 유가가요. 주 후반에 다시 무섭게 튀어오르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치솟았어요.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된 데다가요. 미국이 이란과 관련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는 소식까지 겹쳤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들 아시죠?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고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실제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요. 4.7%를 넘어서면서 위험자산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요. 굳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잖아요.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주 초반에 시장을 밀어 올렸던 힘들이요. 주 후반에 하나씩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분위기 변화는 곧바로 자금 흐름에도 나타났어요. 주 초반에 그렇게 반갑게 들어오던 ETF 자금이요. 주 후반에 방향을 틀었거든요. 7월 24일 목요일이었어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요. 하루 만에 2억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동안 7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던 자금 유입 행진이요. 이날 뚝 끊긴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대목도 있어요. 블랙록 ETF에는 여전히 소폭이지만 돈이 들어왔는데요. 피델리티 쪽에서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환매가 나오면서요. 전체적으로는 유출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 후반에 유가와 금리 상승을 보면서요. 일단 위험을 좀 줄이자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셈이에요. 그렇게 66,00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요. 주 후반에 다시 64,000달러 부근으로 주저앉았고요. 한때 64,000달러 아래로 잠깐 내려가면서 8,700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현재요. 비트코인은 64,300달러 근처에서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 하나를 짚고 갈게요. 바로 공포탐욕 지수예요. 이게 지금 27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탐욕인데요. 27이면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가격은 이달 초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57,000달러에서 64,000달러까지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마음은요. 아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가격과 심리 사이에 이런 온도차가 있다는 건요. 시장이 아직 이 반등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크게 대인 기억이 있으니까요. 조금 올라도 선뜻 달려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거죠. 실제로 거래량도 그걸 보여줘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바닥은 다진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없는 그런 미묘한 상태인 거예요. 자, 이번 주 가격을 흔든 또 하나의 큰 재료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이번 주는 이 법안에 있어서 정말 드라마 같은 한 주였어요. 주 초반에는 희망이 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걸림돌이었던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백악관은 한술 더 떠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윤리 조항이라고 자랑까지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윤리 조항 안에 함정이 2개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 조항이 2029년에 사라지는 시한부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조항을 대통령 밑에 있는 법무부가 집행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2가지 함정이요. 주 후반에 정확히 발목을 잡았어요. 민주당 핵심 협상파 7명이 공동성명을 내면서 이 초안이 아직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심지어 그동안 찬성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알소브룩스와 갈레고 같은 의원들까지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어요.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이요. 직접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이 8월 7일 여름 휴회 전에 최종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발언이냐면요. 튠은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의 총사령관 같은 사람이거든요. 상원에서 어떤 법안을 언제 표결할지 정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직접 어렵다고 인정한 거예요. 법안을 반대하는 쪽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과요. 미는 쪽 대장이 어렵다고 하는 건요. 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튠은 최종 통과는 어려워도 휴회 전에 본회의 절차를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고요. 백악관 크립토 고문 위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8월 첫째 주에는 상원이 움직일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요. 상원 지도부는 비관적이고 백악관은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은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주째 지켜온 습관 하나를 또 발휘해 볼게요. 바로 공식 기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뉴스는 무대 뒤를 보여주고요. 공식 기록은 무대 위를 보여준다고요. 그럼 오늘 토요일 기준으로 공식 기록은 어떨까요? 여전히 6월 1일에 멈춰 있어요. 상원 일정표 423번에 등재됐다는 그 기록이 마지막이고요. 공식 표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도요. 트럼프 동의도 민주당 반대 성명도 원내대표 발언도요. 전부 아직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식 절차상으로는 6월 1일 이후로 정말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원내대표가 여름 통과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요. 어쩌면 8월 초까지도 이 기록이 그대로 멈춰 있을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할 신호는요. 이 공식 기록에 새로운 줄이 하나 찍히는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 한 주를 하나로 깨는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번 주는 시장이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주였다고요. 좋은 재료 쪽에는요. AI 반도체 매도세 진정과 ETF 자금 복귀 그리고 트럼프의 윤리조항 동의가 있었어요. 이게 주 초반을 밀어 올린 힘이었죠. 반면에 나쁜 재료 쪽에는요. 다시 튀어오른 유가와 올라간 국채금리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의 여름 통과 무산이 있었고요. 이게 주 후반을 끌어내린 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짚었던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비트코인을 흔든 요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유가든 금리든 AI 반도체든요. 그 어느 것도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부 바깥 세상에서 온 충격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독립된 섬이 아니라요. 거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부로 완전히 편입됐다는 증거예요. 세계 경제가 기침을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감기에 걸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개의 커다란 산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산은 연준 회의예요. 7월 28일과 29일에 열리는 FOMC인데요. 이게 워시 의장의 2번째 회의예요. 지난 첫 회의에서 워시가 얼마나 매파적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더 미묘해요. 물가는 좋게 나왔는데 유가가 다시 $100까지 올랐으니까요. 연준이 엇갈린 신호를 두고 어떤 말을 할지가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거예요. 두 번째 산은 빅테크 실적이에요. 다음 주에 알파벳과 테슬라와 인텔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특히 이들의 AI 투자 지출이 여전히 늘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비트코인 이번 달 내내 AI 관련 흐름과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8월 첫째 주에 절차라도 시작되는지까지 겹치면요. 다음 주는 그야말로 세 겹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번 주는 사흘은 웃고 이틀은 한 주였고요. 바닥은 다졌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상태에서요. 다음 주 연준과 빅테크 실적이 그 확신을 줄지 아니면 다시 흔들지가 결정될 거예요.
이번 한 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 비트코인은 AI 반도체 매도세 진정과 유가 하락. 그리고 4월 이후 가장 긴 ETF 자금 유입이라는 새 호재가 겹치며 6만 6천 달러를 넘어 5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주 후반 들어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까지 튀어 오르고 국채 금리가 4.7%를 넘어서면서 7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ETF 자금이 하루 2억 2천만 달러 넘게 빠져나가 다시 6만 4천 달러대로 주저앉았고, 여기에 트럼프의 윤리 조항 동의로 살아났던 클래리티 법안마저 그 조항이 2029년 일몰되는 시한부인데다 대통령 밑에 법무부가 집행하도록 설계된 두 가지 함정 탓에 민주당 핵심 7명이 반대하고 상원 원내대표까지 여름 통과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가 팽팽히 맞선 한 주였는데, 흥미롭게도 비트코인을 흔든 요인들이 모두 암호화폐 바깥에서 왔다는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완전한 일부가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한 주였습니다. 사흘은 웃고 이틀은 울었어요. 바닥은 다진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다음 주 연준 회의와 빅테크 실적 이후 확신을 줄지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6만 8천 달러를 향해 다시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유가와 금리 때문에 더 밀릴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다음 주 두 개의 큰 산을 함께 넘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